네, 이제는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 너무 숱하게 했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번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험 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년간 수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혜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예, 빅5, 예.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3분기 만에 지난해 기준 순이익이 3조 2,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분기 만에? 예. 예. 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 6,66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들을 포함한 31개 손보사 3분기 누적 순이익도 4조 8천억으로 지난해 1, 3분기보다 약 22% 정도 8,7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손해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니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보험료 올려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그래도 양호해가지고 이 이익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이 자동차 운행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용량 감소에 따른 사고 발생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이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백내장 수술을 집중 단속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이 이 이익 발생에 크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백내장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중이 커요? 백내장 수술이 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돼가지고 금액도 많지만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손해율 악화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손보사들이 정부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부분을 많이 단속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손해율이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대급 수익을 올렸으면 보험료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준다는 얘기를 못 듣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찔끔 약 2% 정도 내린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2%? 예. 그것도 이제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생색내기로 했는데, 반면 이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다면서 아주 어떤 분은 2배가량 올라갔고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성과급 잔치한다는 얘기가 또 들리던데 맞습니까,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올해만 현상이 아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요.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 KB손보 같은 경우 월 상여금 기준으로 550% 성과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대형보험사 차장급 평균 연봉이 1억 원입니다. 이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5천만 원 이상이 성과급을 받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손보료는 또 거의 20% 올렸다고요? 예. 이걸 그냥 민간 보험, 민간 회사 그러니까 뭐 그 자기들이 수익 올렸으면 뭐 성과급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사기업이 경영 성과를 직원과 나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보험사는 이 100% 사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손보사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취급합니다. 이것은 국민 75%가 가입하는 이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부가 특별히 허가를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배상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을 취급하는
면장 영업을 하는 업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공성을 라이센스를 정부가 발급해 주는 셈이다.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자기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소비자도 생각을 해서 공공성을 감안한 그런 이 성과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보험료 낮춰야 된다 이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험료 인상도 그 손보사들, 특히 보험에 대한 이익은 네. 이 예상했던 보험금을 덜 지급해서 생기는 위험률 차익과 보험료를 투자해서 예상했던 예정 이율보다 높은 투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 수익 그리고 사업비를 덜 써서 생긴 사업비 차익 이렇게 세 군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러한 이익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든지 또는 이것을 계약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합당한 것이지 이것을 모두 다 자기들이 한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금으로 배당받아간다. 이것은 잘못된 알겠습니다. 구조입니다. 예. 연결한 김에 그러니까 어쩌면 연결도 될 수 있는 이제 그 보험사 이제 그 보험금 이제 자금 운영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는데요. 예. 지금 삼성생명 본사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휴양 콘도 회사인 아난티와의 유착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회사 돈 횡령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내용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은데 오늘 아침 보니까 직원이 리베이트로 약간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직원이 부동산을 2배로 쳐주고 회사 돈을 횡령할 정도로 이 허술한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회사가 무슨 사연이 있었던지 비자금 조성 등 다른 목적을 갖고 회사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삼성생명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비리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단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 얘기가 되니까 저는 떠오른 게 부동산 그 PF 있잖아요. 보험사가 많이 한다면서요. 당연히 많이 해서 수익도 많이 올리고 손해도 많이 보는데 이 보험 자산은 안정적인 자산이고 노후 몫이지 않습니까? 계약자 몫인데 이것이 나쁜 데 쓰이면 절대 안 되는 또는 손해 보면 절대 안 되는 자산입니다.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산 운영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모험 자산이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식이죠. 그렇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손실을 보면 또 이제 보험료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손해 보면 보험료 올리고, 그럼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보험료는 안 내리고. 그럼 또 소비자는 뭡니까? 봉입니까? 정리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게 보험을 판매할 때는 왕처럼 대우를 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되면은 소비자들 때문에 손해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소비자를 범죄인 취급을 하거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회장이었습니다.